지난주에 물권법 총론을 다 봤죠. 자, 물권법 총론에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히 크게 두 덩어리,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이 있었어요. 물권 일반론에서는 물권의 의의와 특징, 그다음에 물권의 주체, 자연인, 법인, 이거와 관해서 총유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이따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객체와 관련해서는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 이게 있었고요.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185조를 봤어요. 그리고 물권의 효력에 관련해서 두 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권, 여기 있습니다. 그 물권적 청권 중에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은 지난주에 봤죠. 여기까지가 물권 일반론이고요. 물권 변동론에서는 물권 변동의 유형 4개가 있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그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했고요. 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해서 조문이 2개가 있었죠. 186조와 187조. 186조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성립요건주의다. 그랬어요. 이거를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상속, 판결, 경매, 공용증서 이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187조 단서의 뜻을 좀 잘 이해하시자. 그리고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애매한 놈들이 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걸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하나 이미 본 게 있어요. 245조 1항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는 놈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답으로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권 변동하는 데는 원칙이 있었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과 관해서 성립요건주의하고 대항요건주의를 구별을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다? 성립요건주의 취하고 있다는 거 하고, 공신의 원칙과 관해서는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에만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그 법률 행위 속에는 2개의 법률 행위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 이 2개의 관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86조와 187조로 받고 이 두 놈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기 관련된 건 7개. 했죠? 먼저 등기 종류 안에서는 이중 보존 등기 문제. 그다음에 가등기. 줄 세워놓는 거. 가등기. 그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 무효 등기 유용하고 중과증약 등기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하고, 그리고 등기의 효력 중에 추정력, 그리고 등기 청권. 요 7개가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 사유로 혼동이란 게 하나 있었죠. 간단히 그 혼동이 뭔지 봤어요. 이렇게 물권 총론이 끝나고 강론 중에서 점유권 찍자 그랬죠. 찍자 그랬어요. 점유권 내용이 어렵고 많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점유권의 기본적인 뼈대, 점유권의 뜻,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 사실상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 단 관념적 점유, 그 중에 간접 점유로 설명드렸어요. 간접 점유가, 관념적 점유가 어떤 건지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러니까 간접 점유라는 걸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유 태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과 같은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점유해 태양이라 하고 6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권의 효력과 관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있었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예? 미용실 빰 하면서 잡지 보는 거,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미용실밖에 기억 안 나죠? 그리고 소유권을 했어요.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 뜻과 제한 중에서 상린관계 중에서 뭐 했죠?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걸 하나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변동 중에 하나죠. 소유권 변동은 소유권의 취득, 변경, 소멸 3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취득. 이 취득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그 방법 2개. 뭐가 있을까요? 취득하는 방법 2개. 예?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것 2개가 있어요. 요게
권리 변동 법률 효과고 요게 법률 요건 두 개.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계속 써먹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이렇게 계속 써먹어요.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매매계약 따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매계약 따위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죠. 두 번째, 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점유를 이전받으면 돼요. 총론에서 봤던 거예요. 요게 문제죠. 법률 규정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러한 경우에는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취득시효.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그랬나? 했죠.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고 유실물 섭득이 있고 매장물 발견이 있어요. 조문만 보면 돼요. 첨부라는 게 있어요.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 있어요. 이것도 조문만 보면 돼요. 조문만 보면 되는데 요 놈은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합은 간혹 첨부 중에서 부합과 관련된 지문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3개 중에서 요 놈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요 놈이 취득시효가 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시효라는 거 시효. 시효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법이 일정한 효과를 인정해줘요. 이런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라는 사실만으로 법이 일정한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효라는데 이 효과가 두 개예요.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뭐라고 부를까요? 시효 취득, 시효 소멸? 네, 뒤집으세요. 취득 시효, 소멸 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네, 각각의 제도를 취득 시효, 소멸 시효 이렇게 불러요. 고맙게도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문에 나와요. 네, 소멸 시효가 그래서 지문에 나오는 걸 머릿속에 좀 이해하셔야 돼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소멸시효를 합니다. 100만 원을 꿔줬는데 달라소리 안 하고 10년이 지났다. 그럼 그 채권이 소멸합니다. 이제 동네 중국집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10,000원을 외상으로 먹었어요. 중국집 사장님은 당연히 짜장면 값 달라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그 중국집 밥을 왔다 갔다 하고 사장님이 문 앞에 나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도 빙글빙글 웃기만 할 뿐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음식 외상 대금, 음식 대금 외상 채권 이걸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날 보면 달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지 않아. 이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그 채권이 소멸해요. 1년만 버티면 돼요. 외상으로 밥 먹은 거 1년만 잘 버티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소멸시효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소멸시효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제척기간이라고. 제척기간이라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와 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이거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이렇게 한다고.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딱 됐어. 아까 1년이 딱 됐어. 이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중국집을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해요. 중국집 앞을. 사장님이 달라소리를 하네. 그런데 1년만 버티면 된다 그랬죠. 11개월 29일쯤 사장님이 돈 달래. 1년이 아직 안 됐어. 하루 딱 남았어. 근데 11개월 29일쯤 야, 10,000원 내놔. 사장님이 권리를 행사했죠.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중단된다라고 말을 해요. 소멸시효가 뭐 된다? 중단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던 11개월 29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1년이 시작이 돼요. 이걸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재판을 통해서 중단을 시켜요. 그럼 10년이 돼요. 뭘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중단을 시켜서 판결을 받았어. 중국집 사장님이. 그러면 그 채권은 1년이 아니라 10년짜리가 돼버려요. 어쨌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런 표현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머릿속에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예? 됐어요. 그럼 요걸 보면 됩니다. 취득시효.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죠? 조금 세분화시키면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 이거를 손에 쥐어요.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거나 동산을 수중에 갖고 있거나 이렇게. 이게 점유죠? 손에 쥐고 있는 거. 이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취득시효예요. 이 분필을 제가 손에 쥐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제게 돼요. 몇 년? 10년.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그걸 뭘 10년씩이나 쥐고 있냐고. 그 쓸모없는 제도 아니냐고. 그런 생각하는 순간 떨어져요. 예? 그냥 민법에 있는 제도는 제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따가 하면 또 하나 나와요. 뭐 이상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나와. 저한테 따져요. 왜 이런 쓸모없는 제도를 민법을 두고 있냐고. 그거 생각하면 떨어져요. 받아들이세요. 요렇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이 물건이 내 물건이어도 상관없어요. 내 물건이냐 남의 물건이냐를 따지질 않아요. 예컨대 이게 제 거야. 이게 제 거예요. 제가 점유했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해요. 좀 이상하죠? 내 건데 10년 지나면 또 소유권을 취득해. 이상해 안 해요?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런 제도가 있구나. 이게 제 건다.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 뭔 상관이야, 내 건데. 그렇죠? 근데 내 게 아니야.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해. 요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내 거든 내 게 아니든 요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우리 민법이 두고 있구나. 이 제도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을까? 쓸데없이. 이게 인정 취지예요. 아, 좋은 취지가 있겠죠. 우리가 납득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인정해 주는지.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를 머릿속에 빡 넣어야 돼요. 민법에.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로 합니다. 뭔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인정해 줬겠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 유형을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취득시효의 유형. 일단 물권의 객체에 따라서 부동산, 동산으로 나눠요. 나누고 두 번째, 둘 다 공통적으로 공히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은. 물론 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없겠지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245조 1항이고요. 소유의 이사로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더 웃겨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웃기죠?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뒤에 소유권 취득한대.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산은 246조 1항에서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있고 5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있어요.
위에 걸 장기 취득시효, 밑에 걸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문 한 번에 나온 적이 있나 그래야 돼.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결국 요 두 놈을 보는 거예요. 요 두 놈. 요 두 놈 중에서도 요 놈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요 놈이. 요 두 놈은요. 요건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고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놈은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 놈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 245조 1항이 제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험은 여기에서 집중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에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하였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출 문제가 거의 판에 박은 듯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이따 보고요.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딱 틀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런 시효 취득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주체. 이 권리 주체죠. 자연인 법인이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더 확대를 해요. 심지어 비법인 사단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요. 안 나와. 어쨌든 주체가 하나 있고요. 객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또는 동산이죠? 예? 근데 이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문제가 되는 놈들이 6개가 있어요. 우리 대법원까지 간 것들이. 국유재산 될까 안 될까? 자기 물건 될까 안 될까? 예? 토지 일부 될까 안 될까? 공유지분 될까 안 될까? 공물이라고 일반 대중에 제공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공물. 이거 될까 안 될까? 무슨 강변 뚝 같은 거 이런 거.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부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컨대 국유재산 된다 안 된다? 국유재산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국유토지 실취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갑의 2분의 1 지분이 있어. 이 지분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뭐 생각해봐야 답 안 나와요.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 결론이 중요해요. 된대요. 대법원은. 그러다 보니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객체 중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거. 그 6개가 대법원까지 간 게 있어요. 이거를 된다 안 된다를 나중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돼요. 예? 안 봐도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걸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죠. 예? 보통은 소유권이에요. 근데 소유권만 되냐? 아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시효 취득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는가? 반면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가 뭐가 있는가? 이게 재작년 문제예요. 다음 중 취득시효라는 것을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거 나중에 또 보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돼요. 단순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예.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미리 머리에 담아갖고 머리 지진 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취득시효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뜻하고요. 유형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유형만. 그리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보면 돼요. 245조 1항. 의 뜻하고요. 요건이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뜻 속에 요건이 다 들어있어요. 245조 1항에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 이렇게 20년 점유. 20년 계속 점유예요.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취득 시효 기간이 딱 끝나는 것도 완성이라고 해요. 시효 기간이 끝나는 걸 다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0년이 딱 되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얘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국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은 매매가 아니라 245조 1항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시효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효이익 또는 시효완성의 효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써요. 판례가 판결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시효이익 또는 시효완성의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효이익이나 시효완성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다? 아,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게 딱 기본이에요. 요걸 합치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뜻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잘 외워두면 요건과 효과가 한꺼번에 쫙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민법은. 그 중에서 이제 요건과 효과를 조금만 더 볼 거예요. 조금만. 요건이 요거라 그랬죠? 예?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갑소유 땅을. 요게 갑소유 땅이라고 하고 이걸 을소유 땅이라고 할게요. 건물이 요렇게 지어져 있어요. 을소유 건물이. 을이 건물이 좀 주택이 낡아가지고 때려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측량을 하겠죠? 안 하나? 측량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해주세요. 안 해도 되는데 할 거예요, 보통. 측량을 했더니 큰일 났어. 경계가 여기야. 측량을 했더니 이만큼이 갑소유 땅이었어요. 이게 을소유 땅이고. 그럼 을은 결과적으로 담이 여기 있었어요. 이만큼을 누구 땅인데 요만큼이? 갑소유 땅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소유 땅인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택가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집이. 뭐 주택가 다 그렇죠. 담벼락을 기준으로 해서 막 딱 붙어 있잖아요. 뒷담에 측량하다 보면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적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침범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전국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도를 완전히 갈아엎으면 현재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1.5배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지적도상의 면적과 실제 땅덩어리 면적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적도를 새로 전산화시키고 현대화하려는 작업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끝내지 못합니다. 지구가 뽀개기 전에는. 어쨌든 이런 당사자 간에는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땅 돌려달라고 하겠지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매매한 적이 없이 점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 을은 땅을 순순히 돌려주질 않고 이제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겠죠. 그러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나 변호사가 대답을 해주는 게 뭐예요? 뭘 주장하라 그래요? 취득시효 주장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습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제 땅입니다. 주장했으니까 증명해야죠. 지적도로 증명하면 되죠. 그럼 법원은 을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너의 땅을 왜 점유하고 있었냐? 물어보겠죠. 그럼 얘는 뭘 주장할까요? 이걸 주장하겠죠. 저는 제 땅은 아니지만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 땅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전 등기를 넘겨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주장했으니까 뭐 해야 돼?
주장만 갖고 돼야 한대요? 안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장만 갖고는 안 된다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 증명.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거? 판사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할까요? 첫째, 운다. 네? 판사의 감정이 호소한다. 이런 걸로 믿게 할까요? 안 돼요. 이 증명이 어려워요, 이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이 생겼어요.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었죠? 추정. 추정이 있었어요. 그럼 그 추정하고 요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점유태양이죠. 예? 점유태양이 6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4개예요. 자, 점유태양을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점유태양의 추정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197조 1항하고 198조 하고 이 2개가 점유태양의 추정 규정이라고 해서 197조 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 땅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을 받아요. 그럼 을은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송에서. 을이 이길 가능성이 커져요. 예? 두 번째, 요거 20년 계속. 이것도 추정을 해주냐? 추정해줘요. 이것도. 추정해주는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198조는. 점유계속을 추정을 해주긴 하는데 무조건 추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2시점에 점유를 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2시점에.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거 1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랬죠? 예? 근데 이걸 제가 10년 계속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불가능해요. 제가 미쳤어 이걸 10년간 손에 쥐고 있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손에 쥐고 있어요. 2016년 12월 며칠이야? 하여튼 며칠 쥐고 있어. 지금 한번 쥐고 내려놓고 10년 뒤에 와서 다시 쥐어. 그러면 오늘 쥐었고 10년 뒤에 한번 쥐었죠. 그걸 인정받았어 제가. 그럼 저는 요거를 1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점유 계속의 추정이에요. 198조에 이렇게 되세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가 추정된다. 이렇게 되세요. 특정 2시점에 점유를 인정받으면. 예? 어쨌든 요건이 요게 필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추정을 해주니까 취득시 완성자는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추정해 주니까 요거는 2시점의 점유를 인정받으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요건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됐다고 했어요? 아니 안 됐어. 표정 보니까 저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거 표정이야. 괜찮아요. 괜찮아. 또 하면 돼. 또 하다 보면 머리에 박혀. 요건만이라도 머릿속에 빡. 그 다음에 효과가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요. 이 이전 등기 청구권 각과의 계약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법률 규정을 통해 생겼어요. 그러나 얘는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얘가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자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매수인하고 비슷한 지위예요. 뭐하고 비슷하고요? 매수인. 매수인도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하죠. 얘도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요 놈의 지위는 매수인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돼요. 어쨌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때 이걸 누구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상대로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규정이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행사하는가. 이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렇게 판결을 합니다. 항상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시효 완성이란 건 아시죠 이제?
20년이 딱 되었을 때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라고 판례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을 어쨌든 을이 점유를 시작했죠. 그렇죠? 점유를 시작합니다. 점유 개시. 언젠지는 몰라. 하여튼 점유를 개시했어. 그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됐어. 시효가 완성됐죠? 요게 시효 완성이에요. 그럼 을은 뭐가 생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를 상대로 행사한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첫째, 계속 갑소유. 이 땅이 계속 갑소유.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 갑. 갑에게 하면 되죠? 두 번째, 갑소유였었는데 중간에 병한테 팔았어, 갑이. 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 그럼 이 경우에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 이 병이 을이 점유한 때부터 19년 11개월 29일 날 소유권을 지켰어. 그래도 요 놈이야. 그 다음 날이 요 놈 소유자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 신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 마지막 거, 갑소유 땅이었어요. 시효가 완성이 될 때도 갑이었어요. 그런데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니까 갑이란 놈이 에라 모르겠다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 세 번째의 경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거의 경우에는 을은 갑을 상대로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소유자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특히 세 번째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요 놈과 아까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특정 두 시점이 요때하고 요때예요. 특정 두 시점이 요 A 요 시점하고 요 점유를 개시한 때하고 20년이 딱 되었을 때 요때예요. 요 두 시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시효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경우도 건물 새로 지으려고 측량하니까 알게 됐죠. 이때는 이미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훌쩍 지난 때예요. 이미. 20년이 딱 뛰었을 때 나는 우리 민법 245조 1항에서 취득시효 완성됐거나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 99.9%는 몰라요. 이런 제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을도 모르고 갑도 모르고 쭉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런 사정이 생겼어. 그때서야 알게 됐어. 그리고 요때 소송이 붙었어. 이때 법원에서 특정 두 시점의 점유의 땅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때 그 특정 두 시점이 언제? A와 B. 근데 을은 법원에서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를 몰라요. 알까요? 모르지. 2, 3년 전 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불과 몇 달 전 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국회 청문회 보면 다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 불과 몇 달 전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날짜는 물론이고 사람조차 기억을 못 하는데. 전혀 본 적도 없다는데. 예? 같이 밥 먹은 사진이 딱 와도 모른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억력 아니에요.
그래도 30년 전 날짜를 어떻게 기억을 해? 못하지. 이 날짜를 기억 못하니까 이 날짜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법원에서 이렇게 말,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6.25 직후인 것 같아요.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어른. 그럼 법원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날짜는 정확하게 박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이렇게 주장하는 놈이 나타나요. 특정 두 시점을 에라 모르겠다. 현재 완성 시점으로 지가 지멋대로 잡아요. 현재 요 날짜 있죠. 오늘 날짜. 그리고 요 날부터 20년을 거꾸로 계산해. 역산. 그럼 날짜가 나오겠죠. 요 날 정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특정 두 시점을 지멋대로 잡아요. 이런 을이 나타나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요 세 번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을이 요때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면 그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원칙대로라면 을은 병에게 이전득일 청구를 못하는데 지멋대로 요 날짜를 완성 시점으로 잡고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 1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세 번째 경우에는 병에게 이전득일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이런 뻘건짓거리 하지 말아요. 기산점 네 맘대로 선택하지 마라. 기간 역산하지 마라. 이게 판례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에 예외가 2개가 나와. 요거까지 시험에 나와요. 요거까지. 예, 근데 그 예외 2개는 나중에. 이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머리. 이해하려니까 무지하게 힘들어. 괜찮아. 결론만 기억해. 간단해요. 시효완성자 을은 함부로 기산점 선택할 수 없고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다. 빡!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예외 2개를 보자. 네? 네, 그렇게. 의 여건 효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효과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었다. 있다고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법률 관계가 이제 자잘하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을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갑에게. 완성 당시 소유자. 근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야. 이거 어쩔래? 두 번째, 갑한테 갑이 죽었어. 어쩔 거야? 상속인한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시효가 완성된데 수용이 됐어. 이 땅이. 어쩔 거야? 에? 시효가 완성된 등기하기 전에 갑이 건물을 지었어. 어쩔 거야?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를 넘겨받는데 넘겨받기 전에 갑이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가 됐어. 이 땅이. 어쩔 거야? 에? 이런 거. 나중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 자식이 미등기 전매했어. 어쩔 거야, 이거? 에? 을이 지위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어. 아, 매수인도 미등기 전매하는데. 에? 그렇잖아요. 매수인도 세금 안 내려고 미등기 전매하는데 이 자식도 미등기 전매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새놈이 쌈박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어. 순순히 갑이 등기를 넘겨주질 않아. 더 나아가서 팔아버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요것만 머릿속에 봤습니다.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을이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준 경우 아까 이 그림에서 세 번째 거예요. 이거죠?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 요 세 번째 거.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상황이. 요거에 관한 기본적인 것만 오늘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 병을 상대로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 그림 딱 보는 순간 어떤 그림하고 비슷해요? 이거? 우리가 본 게 있는데? 뭐? 이중매매. 뭐하고 비슷해요? 똑같죠. 이중매매하고. 얘가 제일매수인하고 비슷하잖아요.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갑이 안 넘겨주고 홀랑 팔아먹었다. 이때 먼저 등기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봤던 게 그대로 다시 적용이 돼요. 이 자식이 요 놈이 팔아먹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그때는 이게 뭐가 된다? 반사회질성으로 무효가 된다. 그대로 요 판례에 나와요. 그대로. 그러나 병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원칙으로 돌아와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럼 두 번째,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을은 더 이상 등기를 넘겨받을 수는 없지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이 을은 갑에게 뭔가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그렇죠? 이 책임의 내용이 뭘까요? 책임의 내용이 뭘까?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버라이어티한 경우의 수 이런 것들까지 나중에 살을 좀 붙일 거예요. 오늘은 딱 요렇게만 기억을 합니다.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리면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제3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딱 요게 기본이에요.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갑소유 땅을 을의 시효가 완성됐고 등기를 넘겨달라 그랬더니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줘요. 순순히 등기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만 먹는 땅, 쓸모없고 팔리지도 않는 땅, 증여하려는데 증여세금 이거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등기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을이 만약에 등기를 넘겨받았어. 소유권 취득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등기를 넘겨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 을이 등기를 넘겨받으면 등기를 넘겨받은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효 완성의 효과,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247조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는 요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갑이 낸 세금은 어떡하나요? 갑한테 가서 물으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갑한테 물으세요. 갑한테. 두 명 이랬었어요. 저한테. 이거 설명했는데 세금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세금은 일단 뜯어내면 그만이에요.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으로 가야 되고 시효도 있어요. 세금 내고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송 도저히 못해요. 막 그래. 일단 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다? 을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까지. 요게 이번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서 기억하셔야 될 뼈대 전부입니다.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 A 토지가 있고요.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이때 을 소유자일 가능성이 몇 프로? 99.9%. 그러나 100%는 아니라 그랬어요.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았다거나 가장 매수인이거나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거나 등등.
을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 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유효등기냐 무효등기냐를 따지지 않고, 즉 을이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을 계속해서 점유하면 뭘 취득? 이건 바로 소유권 취득 하는 제도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합니다. 이런 제도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만약에 소유자다, 그런 거 상관하면 안 돼요. 얘가 소유자인데 왜 10년 뒤에 또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도예요. 우리 소유권이 있냐 없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우리 민법이 두고 있다라고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실제로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면 이거 필요 없는 제도 맞아요. 없는 제도 맞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소유자인지를 불문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증명의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이 땅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 진정한 소유자고 얘하고 소송이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증명할 때 아까 요놈까지는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 그러니까 결국 을은 요 4개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 조문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이거는 추정 규정이 없어요. 무과실 점유만큼은 추정 규정이 없어요. 그 말은 을은 요거는 증명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을은 무과실 점유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무과실 점유는 증명이. 근데 어쨌든 증명해야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 10년 계속 점유. 이것도 아까 추정된다 그랬죠?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으면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그랬죠?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10년이 안 됐어. 을이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점유했는데 7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혹 진정한 소유자고 소송이 붙었을 때 얘는 10년 계속 점유를 주장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런데 점유권에서는요, 타인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뭘 승계할 수 있다고요? 점유를 승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전에 어떤 놈이 등기가 되어 있고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을이 이걸 승계를 받았어요. 근데 을은 넘겨받은 상태에서 7년밖에 안 됐어. 근데 고맙게도 이 자식이 3년 됐어. 합치면 몇 년 돼요? 을은 합치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점유 승계라 합니다. 이걸 우리 민법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점유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뭘 두고 있다고요? 점유 승계를 인정.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10년을 점유할 필요가 없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점유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등기도 10년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등기하고 점유한 상태에서 7년밖에 안 됐어요. 점유는 앞사람 점유 3년 점유는 승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앞사람 점유 3년 합치면 10년 점유가 됐어. 문제가 등기 승계예요. 등기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유 승계는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등기 승계는 점유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등기 승계는 규정이 없어요. 점유 승계만 규정이 있고
등기승계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점유승계에 관련된 규정만 있고 등기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해서 점유승계만 인정해버리면 이 경우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요. 점유는 3년을 승계해서 10년 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는 3년 등기를 승계하지 못한다면 을은 여전히 등기는 몇 년밖에 안 되니까 7년밖에 안 되니까 등기부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등기승계도 돼. 뭐도 돼? 등기승계도 돼. 점유승계도 되고 등기승계도 돼. 예? 그래서 합쳐서 전 점유자의 등기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잊으세요. 잊고 이것만 그냥 기억해.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요따구 요건 갖추고 소유권 취득. 그중에 무과실 점유만은 추정 규정이 없어서 시효환송자 스스로 무과실 점유는 증명해야 한다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지요? 네, 등기부 측시효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 나머지가 동산점유 측시효고 이건 안 봐도 된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시효환송이었고 아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점유 개시 시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취득시효 뼈대를 잡아주시면 돼. 됐지요? 네, 끝. 봤어. 요거 3개 보면 되는데 이건 조문만 보면 돼요. 먼저 무주물 선점은 말 그대로 무주, 주인이 없는 물건 2개가 있어요. 무주의 부동산과 무주의 동산. 이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반면에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유실물 습득. 유실물이 뭐예요? 잃어버린 물건. 이거를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이때 이 유실물은 무주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야 돼요. 이걸 공고라고 합니다. 이런 유실물이 있으니까 주인 찾아가시오. 공고를 했는데 6달 동안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그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유실물 습득이에요. 땅을 파는데 뭐 값 나가는 물건 하나 발견했어. 이게 매장물 발견이에요. 이때 매장물도 무주물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주인을 찾아야 돼. 즉 매장물 발견도 뭐가 필요해? 공고. 1년 지났는데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 그럼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 이게 매장물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 매장물 발견은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과는 달리 내 땅에서 매장물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남의 땅에서 특히 포크레인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매장물이 묻혀있던 땅 주인하고 포크레인 기사분하고 싸우겠죠. 네 거네 내 거네. 그렇죠? 싸우지 말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절반씩 나눠 가져라. 그 매장물이 묻혀있는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공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각각 무주의 동산과 유실물과 매장물이 누구 소유인지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조문만 딱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첨부. 더 간단해요. 부합, 혼화, 가공이 있다 그랬죠? 자,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 있는데 가공은요. 갑이 사과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놈이 느닷없이 이걸 맷돌로 갈아요. 팔 빠지겠지요? 안 빠지나? 사과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 물건에 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물건이죠. 노력을 들였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죠. 이런 걸 가공이라 합니다.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뭐란다? 가공. 이때 이 가공물이 갑소유인지 을소유인지 문제가 생겨요. 그걸 정해놓은 게 가공이에요. 누구 소유일까는 생각하지 마세요. 궁금해도 참으세요. 그것까지 생각. 이걸 가공이라 한다. 혼화. 갑하고 을이 술을 한 잔 먹기로 했는데 술값이 비싸니까 술은 각자 한 병씩 갖고 오기로 했어. 갑은 소주를 한 병 갖고 왔어요.
을이란 놈은 백세주를 한 명 가져왔네. 따로따로 먹기보다는 주전자에 섞었어요. 섞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네? 50세주가 한 명 만들어져요. 옛날에 있던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지금은 소맥이 대세지만 10년 전만 해도 50세주가 대세였어요. 거기다 오이까지 썰어 넣어주면 아주 완. 이모 50세주 줘요. 그러면 이게 병 2개 갖고 주전자 스테인리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콸콸 벗어 만들어줘요. 안진뱅이 술이. 마실 때는 건배하기 좋아.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여명 808을 먹어줘야 돼. 50세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섞였지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혼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혼화를 해요. 누구 건지 또 나중에 부합은 2개가 있어요.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하고 동산끼리 부합하는 게 있어요. 갑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민법 프린트를 모아놨어요. 을은 개론 프린트를 열심히 모아놨어요. 나중에 10월 달에 각과을이 만나갖고 안 되겠다. 이거 재본하자. 재본해서 1차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소유자가 다른 2개의 물건이 합체가 됐죠? 네?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 이렇게 됩니다. 이 1차 자료집이 누구 거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합이에요. 근데 지금 이 3가지는 개념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놈이 문제예요.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갑소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엘리베이터를 주문해요. 을이 엘리베이터를 싣고 와. 이 엘리베이터 을소유죠. 을소유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설치되는 순간 이게 누구 소유냐의 문제가 생겨요. 누구 소유예요? 갑소유예요. 그게 이거예요. 256조 1항에서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근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걸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첨부라고 해서 3가지 유형이 있다.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가 되는 부합과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이 섞이는 혼화, 마지막으로 타인 소유물에 노력을 들이는 가공. 이런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 그 물건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구상에서. 그렇죠? 그 물건은 사라지고 이렇게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뭐라 한다? 첨부. 3가지 제도 개념만 오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것 3가지도 봤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